보시면 문제가 좀 많이 있죠. 보면 전부가 다 무슨 문제예요? 사례형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사례형 문제죠. 시험 문제 다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자 보시면 자 여기 봐봐요.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되어 있죠. 작년 지학년에 나왔던 거죠. 유상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유상쌍무 그다음에 뭐다? 낙성 분료식이죠. 분료식. 그래서 그러면 기억은 맞죠? 기억은 맞으니까 기억이 없는 것은 일단 없애야 되겠죠. 기억이 없는 건 다 기억이 있네요. 알겠죠? 2번하고 4번은 없애야 되겠네요. 알겠죠? 2번, 4번 없애고. 그 다음에 일방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 보충금이죠. 이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매매대금. 다 알아. 그것은 보충 지급은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이것도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 있네요. 자, 이것은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무조건 교환계약은 신경 쓰지 말라고. 유상 쌍무니까 매매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계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교환을 매매로 바꿔서 읽어. 우리가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죠.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디귿까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묵비했다. 교환해서 시가를 묵비. 교환은 절대로 사기가 아니다.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거나 시가를 묵비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불법적인 간섭. 이것은 뭐다? 사기죠. 사기라고 볼 수 없다. 간섭이 한 것이다. 틀렸죠? 알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82번 봐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차액으로 발생하는 보충금의 지급에 관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하고요. 이 건물은 2억짜리예요. 그다음에 여기 을의 토지요. 을의 토지는 3억짜리예요. 그러면 교환이 안 되죠.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이 있어요. 저당권 1억. 그러니까요. 을이 A한테 1억을 빌리고 저당 잡았잖아요. 이것을 갑이 책임지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똑같죠? 알겠죠? 자, 이제 봐봐. 교환계약 체결 후, 그 다음에 갑의 잘못 없이 갑의 잘못 없이 멸실이야 멸실. 체결 후 갑의 잘못 없이 채무자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이걸 뭐라고 그래? 위험부담이죠. 채무자 위험부담. 갑이 잘못 없잖아요. 그 말은 을도 잘못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원들한테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위험부담.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봐봐. 교환계약을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게 유상계약일 때 매매라든가 매매대금이라든가 계약해지라든가 담보책임이 있고요. 쌍무계약에서는 위험부담하고 동시에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자요, 갑이요 보충금을 제한 X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을한테 이전하죠. 그러면 의무로 다 한 것이 되죠.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 여기요 우리가 이 피담보채무 이겠죠.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 여기에 지금 저당권에 대한 1억이잖아요. 이 저당권에 대한 1억은 뭐예요? 보충금이죠. 이 원래 보충금도 줘야 되면 이것은 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야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갑과 을은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에 하자. 물건에 하자.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뭐다? 이거는 담보 책임이다. 아까 말했죠. 계약 해제. 담보 책임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동시행함료권 위험 부담이 있다니까요. 교환에도. 그래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다고.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위험 부담을 보면 적용되지 않는다. 1번도 틀렸네. 알겠죠? 적용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다. 그러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채무 불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 알겠죠? 보충금에 대해서 보충금. 그럼 보충금은 뭐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변제했으면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해제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해. 교환에는 담보 책임이 있다. 위험 부담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합의권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을이 갑보다 시가보다 조금 높게
이것은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불법행위가 뭐죠? 사기죠. 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가 아니다.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다.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이렇게. 자 83번 똑같아. 자 지금도 똑같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죠? 뭐만 보면 된다? 매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지금요 여기 1억 원이죠? 건물이 1억 원이죠? 토지는 2억 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보증금을 8천만 원만 준대. 여기는 2억짜리고 자기는 1억짜리인데 이 사람 지금 속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보증금을 8천만 원만 준다는 것은 갑은요 자기 건물이 얼마라고 지금 을한테 얘기했죠. 자기 건물은 1억이야. 근데 을의 토지예요. 토지는 2억이에요. 근데 자기는 8천만 원만 더 주겠대. 그러면 이 갑은 을한테요 자기 건물은 얼마짜리라고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얼마짜리라고? 1억 2천짜리라고 소개를 했다 이 말이죠. 왜요? 보충금을 얼마만 주니까? 8천만 주니까. 그러니까 1억 2천이나 8천이야 2억이잖아요. 2억이 돼야지 분가성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1억짜리인데 1억 2천이라고 했죠. 그럼 시가보다 다소 높게 얘기했죠. 사기다 아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다.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로 했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환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낙성, 불요식. 서면의 작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요?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이죠. 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충금 8천만 원.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다? 보충금 뭐하고 똑같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미지급이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없다. 틀렸다.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후발적이죠? 후발적으로 뭐에 의해서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됐는데 지진으로 그러면 쌍방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을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토지의 인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죠. 저당권이 행사됐다 경매가 됐다. 저당권 행사 그러면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걸 뭐라 한다? 담보 책임.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알겠죠? 5번은요 교환계약이 해제가 되죠. 교환계약이 해제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판례는 해제로 인한 원상 우리 법조문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판례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손해배상까지도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83번 한번 볼까요? 똑같아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한다고 그랬죠. 담보 책임이 있다. 해제가 있다. 위험 부담이 있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한백권이다.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보충금은 매매대금이다. 자 1번 갑은 자신의 2억 상당의 건물을 의뢰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받았다. 1억 원을 보충받았다 말은 의뢰토지는 얼마짜리죠? 1억짜리다 이 말이지. 1억짜리다. 의뢰토지는 1억짜리니까 1억 원의 보충금을 받았죠. 알겠죠? 1번 갑을 사이의 계약은 뭐다? 불요식이고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담보 책임은 진다. 담보 책임, 계약 해제, 위험 부담, 항변권. 지금 이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고. 교환에서 복잡한 게 아니라고. 교환에서는 뭐만 묻는다?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은 딱 묻는 것이 뭐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진다. 위험 부담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걸 지금 묻는 거라고. 계속 똑같은 문제잖아요. 보충금 뭐죠?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미지급했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계약 체결 후 후발적이죠. 건물이 의뢰의 잘못으로 채권자 귀책 사유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채권자 위험 부담. 그래서 갑은 을한테 보충금 1억하고 토지의 등기를 토지의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을이 잘못해서 내 집 2억짜리를 없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요 토지 1억짜리 주고 보충금 1억 달라 그래야지. 알겠죠? 그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매수인 을은 을은 갑에 대해서 보충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은요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인도받는 날부터 우리 뭐죠? 이자를 지급하죠? 인도받는 날부터 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보충금의 이자, 매매 대금의 이자. 보충금이 뭐라고 그랬죠? 매매 대금이죠?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교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교환을 무슨 말로 바꿔라? 매매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매매로 바꿔서 읽으면 그대로 똑같다.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이제 봐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요 교환만 하기에는 너무나 적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환매와 매매 그랬죠? 이런 교환과 환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는 다시 이를 뭐 하지 못한다? 연장하지 못하고. 교환은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지 환매죠. 동시에 하지 않으면 환매로 소유력이 있다 없다? 없다. 동시에. 자 부동산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재산권이죠. 주식도 재산권이죠. 이 두 개를 맞바꾸는 것을 뭐라 한다? 교환이다. 교환. 이걸 매매다 그러면 안 돼. 매매는 반대급부로서 100% 뭐를 주는 것이다? 대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5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은 등기가 있어야 돼.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틀렸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다?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교환계약은 뭐다? 교환계약은 교환도 마찬가지로 계약이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뭐다?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담보 책임 부담해. 알겠죠? 매매하고 똑같아.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은 일신 전속이란 말은 그 사람만 행사한다 아니죠. 해지권은 뭐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재산상 제한 권리죠.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일신 전속이라면 그 사람. 이런 봐봐. 우리가 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A를 낳았어.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친권자죠. 친권자는 나만 친권 행사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친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나 혼자한테만 해당하죠. 그걸 일신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대리권을 줘도 돼요? 대리권을 줘도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성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리를 줘도 되고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요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입증 책임은 누가 돼 있다? 임차인. 또 뭐를 차임을 지급하였다. 차임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화재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불명이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다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임차인. 다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명해야 될 것이 세 가지다. 첫 번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차임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누가 증명 책임을 진다?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임차인의 무단전대죠. 무단전대는 동의 없는 전대죠. 배신적 행위죠.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뭐다?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을 했다 이 말이죠. 가구점을 경영한다.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 경우는 그때는요 임대인의 해지권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래는 무단전대의 경우는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무단전대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뭐냐? 교환 계약에 바른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나오냐? 임대차만 남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간단하게요 임대차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